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부부들끼리 사랑한다는 말보다 평소에 고마워 라는 말을 많이 하면 좋다고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도 해주시고 때로는 부정적인 반응도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의 고민은 눈높이를 맞추고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쪽에서 자기 입장만 내세운다거나 틱틱거리는 말투로 기분 안 좋게 반응을 해서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부부관계가 굉장히 흔하다고 느껴지던데요. 같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무시를 받게 되면 사는 게 고통이죠.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를 어디까지 존중하시나요? 지금 아내나 남편을 존중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때 내 심장을 설레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될 정도라면 그냥 결혼을 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이니까 내 감정은 내가 책임져야죠. 사랑은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수시로 달아나 버리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같이 살아도 남남보다 더 못한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그 나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막대하는 사람들은 품성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돼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걸 평소에 일삼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잘 무시를 해요.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일단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충만하면 말과 행동은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무시하는 사람들은 또 마음에 종교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종교는 어떤 특정 종교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어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죠. 특히 좋은 사람이 자기 곁에 있는 것도 모릅니다. 자기 복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나의 배우자이니까 나의 일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럴 때 어떻게 노력을 해서 무시받지 않고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누구나 자기 삶에 배치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으로 만난다면 이것은 운명입니다. 무관하게 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런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것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반응인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삶은 사람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밀접하게 만나지는 사람들, 특히나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 대한 공부를 피할 길이 없어요. 가족 중에 나의 부모가 된 사람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고 또 결혼을 해서 내가 낳은 자식도 나의 선택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를 누구를 만날지도 몰랐고 어떤 자식을 만날지도 모르지만 나의 배우자만큼은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만난 가족도 공부가 필요한 건 물론이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만 그때그때에 맞게 잘 대처할 수가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는 수학 공부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 공부입니다. 사람 공부 중에서도 가장 밀접하게 나와 관련된 사람, 저는 배우자 공부가 인생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시시때때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화도 납니다. 결국 참다 못해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사랑, 그것을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고 싶다면 사랑인지 아닌지 그 경계에서 흔들릴 때 바로 그때가 진짜 그 사람에 대한 공부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이러한 것은 배우자를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자신의 의지인데요.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자신을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에는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소중하지 않은 채로 방치해 두는 것도 나에게는 죄를 짓는 거라 그랬죠. 물론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을 정말로 이해해 보는 것, 진심으로 이해해 보는 것, 그 사람이 되어 보는 것, 아, 이 사람이 그랬구나 하는 이해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 자신을 탓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도록 마음을 간직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런 나를 무시하는 상황에 나 자신을 오래 방치하지 마세요. 사람은 상황에 길들여집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에는 싫다가도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생활처럼 익숙해지게 됩니다. 습관화되면 이것을 돌이키기가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말과 행동을 막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는 인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느끼는 배우자에게 화를 내거나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무시를 하게 되죠. 가족 시스템 중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족들의 행동과 말에 중독되어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도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로 이런 것이 있어요. 서로를 무시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냐면 자신의 부모님과 비슷한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릴 확률이 높아져요. 이것이 가족 시스템 중독인데요.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썼던 부모님 때문에 늘 가슴이 아팠죠. 그럴 때마다 심장이 아팠는데 성인이 된 후에 자기가 설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과 비슷한 자기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심장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심장이 반응했다는 건데 뇌는 착각을 하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게 가족 시스템 중독의 현상입니다. 자녀들도 결혼해서 또다시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자신의 삶을 질적으로 좋게 만들고 싶다면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에게 무시하는 막말을 쓴다면 자신을 그 상태로 방치하지 마세요. 더 큰 싸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더 큰 상황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럴 땐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 외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집안에다가 회소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거거든요. 단발적으로 배우자가 자기를 무시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상황을 지혜롭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피하냐면 어머, 내가 뭔가를 깜빡했네? 이유를 댈 수도 있죠. 어머,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한다는데 그걸 깜빡했네? 하면서 그 자리를 뜨세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감정이 가라앉게 됩니다. 또 피하는 걸 알아도 괜찮다 하고 생각하게 돼요. 상대가 싫어한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듣기 싫으니까 가버리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듣기 싫으니까 가버리네? 라는 인식이 자주 있을수록 듣기 싫어한다가 자기 머릿속에 자꾸 세뇌되게 되겠죠. 근데 내가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 계속하는데 상대가 아무런 표시를 안 하면 상대도 듣는 게 아무렇지도 않구나, 괜찮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이러한 것이 반복되다 보면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계속 듣기만 되고 이것이 악순환되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좋지 않은 건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이러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면 자식들에게 이 상황이 전염됩니다. 그럴 땐 언급하셔야 됩니다. 무시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면 자식들에게도 확실하게 나의 감정을 알려주셔야 해요. 아빠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기분이 별로다.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저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걸 표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학습이죠. 나쁜 상황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또다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끊어내셔야 해요. 물론 그러기 이전에 나 자신 스스로가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니까 상대가 함부로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것입니다. 나를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세요.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나를 그런 상황에서 구해낼 수가 있어요. 무시하는 말은 상대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있다는 건 나를 계속 폭력해도 괜찮아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아.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그런 횟수를 줄일 수도 있고 점점 그렇게 안 하도록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나를 소중히 생각해야 상대도 나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나를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세요.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일까요? 저도 결혼 생활을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남편은 통하는 남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결혼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기도 이전에 막연하게 결혼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바라는 게 많게 됩니다. 남편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아내이니까 나에게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 내 마음을 좀 잘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 심리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자처럼 섬세한 마음을 남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직접 내 마음이 이렇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남편들은 모를 겁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섬세한 내구조를 가진 아내들이 남편들의 그런 복잡하지 않고 명료한 그런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어요. 아내들의 마음은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거든요. 남자들의 뇌와 여자의 뇌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뇌 구조를 가졌어요. 그러는 반면 남자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뇌 구조를 가졌대요. 이거는 입증된 바예요. 남자와 여자는 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마음을 자기도 잘 몰라요. 본인 마음을 본인이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알아봐 줬으면 상대에게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라고요. 이걸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남편은 그럼에도 아내와 잘 통하는 남편이라는 건데, 여기서 잘 통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완벽하게 아내를 이해할 순 없지만 내가 만약 아내라면 어떨까 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의 남편이 좋은 남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기대 심리로 원했던 게 한 1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정도라도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이 이해하려는 이 한 가지에 덤으로 이 9가지를 얹어놓고 살 수가 있어요. 아내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남편이 나와 통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래도 우리 남편은 좋은 남편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맞추는 게 어렵지만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내들은 남편을 좋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남편들 있어요.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것보다 어떤 선물로 이해시키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벤트성 선물로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내들은 선물은 선물입니다. 선물 받아서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닌데요.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을 배려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남편과 잘 통한다는 건 남편이 나에게 잘 맞춘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맞춘다는 건 어디까지나 배려에서 오는 겁니다. 남편분들 아내의 디테일한 마음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래도 아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내니까, 나의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 겁니다. 결혼 생활은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맞추는 생활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맞추는 생활도 아니에요. 서로가 맞추려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생활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잘 맞추지 않겠다. 이런 건 자기가 선택한 결혼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죠. 결혼 생활을 잘 한다는 건 결국 나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부부관계 잘하고 싶다면 아내가 원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내들이 원하는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아내가 좋아하는 남편은 잘생긴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남편은 약속을 잘 지키는 남편, 이런 남편 좋아해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남편, 공감 잘해주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던 처음처럼 지금까지 한결같은 남편, 현실적으로는 능력 좋은 남편?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아내들은 이런 남편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아내들이 좋아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과연 어떤 남편을 원할까요? 원한다는 건 좀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겠죠? 우리 아내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우리 아내는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해. 도대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어쩔 땐 소름이 돋고 무섭기까지 하다니까? 저는 이 두 남편분의 대화가 어떻게 들려오다 보니까 듣게 된 거지만, 한 아내는 남편에게 자꾸 말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한 아내는 말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 두 아내분만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말을 걸어오는 아내분이 훨씬 좋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한다는 건 아내가 남편을 아직은 마음 안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원래 가장 밀접한, 가장 친밀한 관계잖아요.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속마음을 꺼내서 자꾸 남편에게 전달합니다. 하루면 그렇게 남편을 만날 시간이 많지가 않죠. 잠깐 볼 때마다 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에 와도 전혀 말을 하지 않는 아내분들, 이런 분들의 속 심정은 어떤 거냐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이거와 같은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건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아내의 관심을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아내는 말로써 남편에게 관심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옛날로 좀 가볼까요? 우리도 한때 여자친구, 남자친구일 때가 있었죠. 연애할 때가 있었죠. 그때는 오빠, 오늘은 지쳐 보인다. 회사에서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여자친구가 말을 하면 남자친구는 그렇게 보여? 나는 지금 자기 보니까 기분이 막 좋아져서 회사 일은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맞장구를 치셨잖아요. 아니신가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자친구의 말을 또 배려해서 상황에 맞게끔 말을 잘 하셨지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하셨겠죠.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나쁘면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옛날 생각난다. 옛날이 그립다. 아내들이 자주 쓰는 문장입니다. 옛날이 그립다. 그 시절에 나의 말에 그렇게 반응했던 남편이 그리운 겁니다. 지금의 남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여보, 오늘 힘들어 보이네.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이렇게 아내가 퇴근하는 남편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 남편은 맨날 그렇지 뭐, 월급 받기가 뭐 쉽냐? 이렇게 무뚝뚝하게 뱉어버립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다음 말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돈 좀 아껴 써. 삐.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걱정해서 하는 말 뒤에 남편이 이런 식으로 아내를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 관계가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남편이 아내를
상처낸 거예요. 이러한 말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말을 받아줄 자상한 상대를 원합니다. 여기가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남편, 잘생긴 남편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내가 원하는 남편은 바로 자상한 남편입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이에요. 의외인가요? 원한다는 건 좀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남편분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말을 많이 해도 독이 되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관계 끝. 저도 결혼을 한 지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남편을 원할까? 라고 이렇게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역시나 저도 자상한 남편을 원합니다. 자상하다는 건 인정이 넘치고 정성이 지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상한이라는 건 인간적인 배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인간적인 배려를 받고 싶은 게 아내들의 마음인 겁니다. 아내들이 자상한 남편을 왜 좋아할까요? 그건 바로 자기들의 아버지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겪었기 때문이고요. 어떤 아내들은 자상한 아버지를 겪은 덕분이에요. 자상한 아버지를 겪으면 자상한 남편을 원하게 되고 자상하지 않은 아빠를 겪었어도 자상한 남편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내도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대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상하다는 건 인간미가 넘치는 거니까요. 제가 앞에서 아내들이 원하는 남편은 뭐 한결같은 남편도 있겠고 공감 잘해주는 남편, 약속을 잘 지키는 남편, 뭐 원하는 남편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내는 남편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대화하는 팁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잘 들어주는 게 대화의 기본 자세이죠. 잘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내가 하는 말을 고스란히 따라 하세요. 나 오늘 막 뛰어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지갑 속에서 동전이 쏟아졌어. 그랬는데 동전이 막 굴러가서 누군가는 동전을 주워주는데 누군가는 동전을 들고 가버리는 거 있지? 그 동전 내 거니까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다가 동전을 주워준 사람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막 속상하고 그랬어 라고 남편에게 오늘이 안 좋았던 자기의 한 에피소드를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적에 남편이 어떻게 해야 자상한 남편이 되냐면요. 그랬구나. 어떤 사람이 자기 동전을 가져갔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 동전을 주워줬구나. 그런데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구나. 속상했겠구나. 이거 앞에서 아내분이 했던 얘기죠. 남편이 근데 다시 이 말을 고스란히 따라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자상한 남편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상한 남편 될 수 없습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건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상황을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남편분들이라면 아내와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대화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내의 말을 고스란히 따라해 줘 보세요. 아내가 원하는 남편은 내 말을 듣고 나를 고스란히 인정해주는 남편입니다. 이왕이면 고운 말 쓰세요.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산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서로의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을 보면서 마음의 갈등을 겪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자상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필연적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지켜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상한 모습 잘 보여주시잖아요. 원래 하시던 대로 아내분에게도 자상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아내는 그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배려를
받아야만 하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아내가 속을 보여줄 때가 좋은 겁니다. 속마음을 보여줄 때가 좋은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부부관계 아닐까요? 막상 잘해보고 싶어도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해야 될지 막막해지죠. 또 부부들마다 상황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서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괜찮아요. 부부관계 잘 모르고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어디서 배워본 적 없으니까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없듯이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창피할 일도 아니고 숨길 일도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잘 안 되는 건 일방적이기 때문인데요.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일방적으로 무시해요. 정말 그야말로 소통의 문제인데요.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에게 사랑은 뭘까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다음에 과연 사랑은 뭘까요? 제 생각엔 사랑은 지키는 겁니다. 감정을 지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지키다 보면 소중한 옆 사람이 소중한 채로 내 옆에 계속 있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그렇게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데요.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내가 선택한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데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선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상황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걸, 상황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걸 딱 기억하고 있으면 아침밥이 맛이 없게 된 상황일지라도 그걸 일찍 일어나서 만들어준 사람, 만들어준 아내나 남편이라는 걸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상황보다는 아내나 남편이죠. 아내나 남편이 우선이죠. 아내나 남편 중 약속을 깜빡 잊고 지키지 못한 그런 상황보다 어쩌다 그렇게 된 아내나 남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런 상황보다 많이 놀랐을 아내나 남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리는 다 빠지고 배는 나오고 중요한 때 전화는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도 나의 아내이고 나의 남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사람은 상황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 그 사람은 내가 선택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상황은 바람 같은 거예요.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요. 그럼에도 사람은 옆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나쁘게 해석한 건 해석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은 상황을 해석한 게 아니라 사람을 해석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상황에 사람을 맞추어 넣은 거죠. 감정이 상하는 상황에 그 상황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맞추어 넣은 겁니다. 만약 좋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사람이 먼저이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냥 상황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게 될 거예요.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소소한 상황들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잃지 마세요. 욕하지 말고 단정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이 우선이 되면 누구라도 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그건 그분들의 생각 탓이죠. 소중한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소중하지 않게 만든 건 바로 그렇게 해석하고 결론을 내린 그 사람 탓입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설령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맞추기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서로가 그렇구나, 그랬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부부로 사는 삶이죠. 부부는 남편으로, 아내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서로 돕는 관계여야 해요. 그러니까 부부의 목표는 부부로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죠. 부족한 자신이 남편이라는 한 사람으로, 아내라는 한 사람으로 서로 성장하는 걸 함께 돕고 느끼는 관계가 부부 사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은 건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고, 이 실수만 안 하셔도 부부관계는 좋게 유지될 수 있어요. 좋은 부부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황보다는 항상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우선이라는 걸. 다른 관계일지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 부부관계가 좋아야 삶 전체가 행복합니다.